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처리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패키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처리 함수는 문자열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텍스트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패턴을 검출한다거나 패턴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패턴을 추출한다거나 패턴을 치환한다거나 패턴을 분할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텍스트 처리 함수들이 수행해주는 그러한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패턴을 검출한다는 것은 문자열 내에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패턴의 위치 정보는 보통 문자열 내에 패턴의 시작 위치라든가 종료 위치 혹은 매칭된 패턴의 길이 등의 정보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문자열 내에서 패턴이 매칭이 되면은 그 매칭된 패턴을 우리가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추출된 자리에 새로운 문자열로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칭된 패턴을 구분자로 사용을 해서 패턴을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 검출, 위치, 추출, 치환, 분할과 관련된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R에서 제공하는 패턴 처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처리 함수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함수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위해서 텍스트 벡터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해서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 일단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럼 스트링 변수에는 이런 3개의 원소를 갖는 텍스트 벡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 검출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벡터 내에 어떤 특정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패키지의 grep이라는 함수가 패턴 검출을 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크게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패턴이라는 인수와 x라는 인수를 받는데요. 패턴이라는 인수에는 탐색할 패턴을 정규 표현식 형태로 지정을 하고 x라는 인수에는 탐색 대상의 텍스트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인수에다가 예를 들면은 데이터라고 지정을 하고 x라는 인수에 스트링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스트링이라는 문자 벡터에서 데이터라는 패턴을 찾아갖고 그 데이터가 있는 원소의 위치를 인덱스로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원소 자체의 값을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grep 함수는 텍스트 벡터 내에 특정 패턴이 존재할 경우에 그 패턴과 일치하는 원소의 위치를 인덱스로 반환하거나 해당 원소 자체의 값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3개의 원소 중에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의 인덱스를 1과 3으로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고요. 세 번째 원소에도 데이터가 있죠. 두 번째 원소에는 데이터라는 문자열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인덱스가 아니라 원소 자체의 값으로 내가 결과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value equal true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value equal true를 지정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아니라 값으로 저렇게 반환이 되죠. grep 함수는 인덱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저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인덱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tring이라는 벡터에 저 grep 함수의 출력 결과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grep 함수의 출력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인덱스이기 때문에 저 인덱스가 스트링 벡터의 벡터 인덱싱으로 적용이 돼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소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grep 함수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수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invert 인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invert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grep 함수는 역매칭을 수행을 해서 패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원소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러한 코드는 지금 grep 함수가 useful 또는 helpful 두 단어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 값을 반환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 두 단어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원소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invert equal true라는 인수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앞서의 결과에 반대의 매칭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useful 또는 helpful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되죠. grep 함수와 그 유사한 함수로서 이 grep 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grep L의 L은 이 로지컬을 의미하는데요. 이 grep L 함수는 grep 함수와 달리 패턴 탐색 결과를 인덱스 대신에 논리값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존재하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인수에다가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수 x에다가 스트링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이렇게 논리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grep L 함수는 탐색 대상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논리값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스트링 원소, 스트링 벡터에는 3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논리값도 이제 3개를 반환을 했죠. 그래서 3개의 원소 중에서 패턴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 문자열과 매칭되는 곳은 true로 값이 반환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false로 반환이 됩니다. 이 grep L 함수는 패턴의 존재 여부를 논리값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sum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텍스트 벡터 내에 패턴이 존재하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ate.name이라는 변수에는 미국의 50개 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개 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저 데이터 벡터를 대상으로 해서 new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rep L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로 new라는 패턴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탐색 대상의 벡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ignore case 인수를 true로 지정을 해서 대서문자 구분 없이 패턴 매칭을 해달라라고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50개 주 각각에 대해서 true 또는 false 값이 반환이 되죠. 그래서 new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는 이렇게 true로 값이 반환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주는 false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true로 반환되는 주는 뉴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이 4개 주가 있네요. 저 4개 주의 이름을 우리는 요거를 벡터 인덱싱으로 찾아낼 수도 있죠. state.name에 저 논리값의 반환 결과를 주게 되면은 논리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4개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또는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논리값을 인수로 주게 되면은 저 new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논리값은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true의 개수를 세게 되면은 저 패턴이 매칭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grep L 함수와 sum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 원소의 개수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문자열 내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턴 위치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regexpr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regexpr 함수는 텍스트 벡터의 각 원소에서 첫 번째 패턴 매칭이 이루어지는 시작 위치하고 그 매칭된 길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이제 패턴이란 인수를 지정을 해서 패턴을 정규 표현식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라는 패턴을 찾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라는 인수, 두 번째 인수에는 탐색 대상의 문자열의 벡터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좀 복잡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두 개의 지금 숫자 집합이 보여요.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죠. 첫 번째 숫자 집합은 첫 번째 매칭이 이루어지는 시작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숫자 집합은 그 매칭된
패턴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 결과인 이 숫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이 데이터라는 문자열에 첫 매칭이 이루어진 시작 위치가 첫 번째, 마이너스 1번째, 그 다음에 18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매칭이 이루어진 그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에는 첫 번째 문자에서 매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매칭 위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라는 문자열이 없죠. 그러니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1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8번째 문자에서 매칭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 EOT가 앞에서부터 문자의 개수를 쭉 세어보면은 18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8번째 위치에서 매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출력 결과가 나와 있는 4-1, 4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칭된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데이터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 문자열의 길이인 4가 출력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원소도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매칭이 안 되면은 문자열의 길이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reg expr 함수가 첫 번째 매칭에 대해서 매칭된 시작 위치와 매칭 길이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앞에 g를 붙여갖고 greg expr 함수는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요. 첫 매칭이 아니라 모든 매칭에 대해서 매칭 시작 위치와 길이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까 같은 벡터 형식이 아니라 리스트 형식으로 각 원소별로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 형식으로 매칭과 관련된 위치 정보와 길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greg exp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까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면은 이러한 다소 긴 그러한 출력 결과가 나오죠. 리스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각각에 대해서 매칭된 시작 위치와 매칭된 문자열의 길이를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원소, 그 스트링이라는 벡터의 첫 번째 원소에서 데이터라는 패턴이 어디서 매칭이 됐냐면 첫 번째 문자에서 매칭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칭된 길이는 4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스트링 벡터에서의 두 번째 원소, 이거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원소에서는 데이터라는 패턴이 몇 번째 문자에서 매칭이 됐고 그 길이는 얼마인가 라는 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된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소에는 데이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칭된 길이도 없고 첫 번째 매칭된 그 문자열의 위치 정보도 얻게 되죠. 자, 세 번째 원소는 이건데요. 거기에서의 매칭되는 정보를 보시면은 두 개가 나왔죠. 18과 42 두 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원소에는 지금 데이터가 두 군데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갖고 그 두 개 모두에 대해서 매칭되는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18번째 문자에서 매칭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42번째 위치에서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매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칭된 문자의 길이도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둘 다 데이터에 대해서 매칭이 이루어졌으니까 4개, 4라는 매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부터 특정 문자열을 추출하거나 이를 다른 문자열로 치환하는 작업은 빈번히 수행되는 텍스트 전처리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패턴 매칭에 의한 문자열의 추출에 사용할 수 있는 패턴 추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패키지에는 regmatches라는 함수가 패턴 추출 함수로서 기능을 합니다. regmatches 함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reg expr 함수나 greg expr 함수로부터 산출된 매칭 정보를 바탕으로 문자열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 s에다가
탐색 대상의 문자열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 m에 그 regexpl 함수와 gregexpl 함수로부터 산출된 매칭된 패턴의 위치 정보, 길이 정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트링 그 데이터 벡터에서 데이터라는 문자열을 추출하고 싶다. 그럼 저 m인수에다가 그 데이터라는 패턴의 매칭 정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매칭 정보는 regexpl 함수나 gregexpl 함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m인수에다가 예를 들면 regexpl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라는 패턴의 매칭 정보를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m인수에다가 넘겨주게 되면은 regmatches 함수는 그 매칭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자열을 추출을 하게 되죠. regexpl 함수가 사용되면은 첫 매칭 문자열만 추출이 되고요. gregexpl 함수가 사용이 되면은 모든 매칭 문자열이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egexpl 함수를 사용을 해서 regmatches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첫 번째 매칭된 데이터만 추출이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regexpl 함수가 아니라 gregexpl 함수로부터의 매칭 정보를 m인수에 지정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세 개의 문자열, 원소 각각에서 데이터라는 문자열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데이터가 하나니까 하나가 추출이 됐고요. 두 번째 원소는 데이터라는 문자열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추출이 안 됐고, 세 번째 원소에는 데이터라는 문자열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모두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egmatches 함수에 invert 인수를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0매칭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작업에 추가로 invert equal true를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벡터의 각 원소로부터 데이터 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들을 모두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와 반대의 매칭 결과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하려면 이 서브 함수 또는 gsub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함수는 첫 번째 매칭되는 문자열만 치환을 하게 되고요. gsub 함수는 모든 매칭 문자열을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 서브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패턴 인수에다가 우리가 찾을 패턴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라는 걸 찾아갖고 내가 뭘로 바꾸고 싶냐면은 바꾸고 싶은 것은 replacement 인수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placement에 데이터를 찾아서 텍스트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x 인수에다가는 탐색 대상의 문자열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텍스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서브 함수는 첫 번째 매칭되는 문자열만 치환을 해주기 때문에 세 번째 원소를 주목해 보시면은 여기는 데이터가 두 군데 있었죠. 두 군데 중에 첫 번째 데이터만 텍스트로 바뀌어 있고 두 번째 데이터는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함수는 첫 번째 매칭되는 그 패턴에 대해서만 치환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매칭 패턴에 대해서 치환을 하고 싶으면 gsub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sub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달리 세 번째 원소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 문자열도 텍스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구분자로 사용한 문자열 분할은 우리가 패턴 분할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strspli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구분자로 사용한 문자열 분할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rspli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x인수에다가
텍스트 벡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의 스플릿 인수에다가는 분할을 위해 9번째로 사용할 문자열 패턴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백을 이용해서 좀 저 스트링 문자 벡터를 분할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스트링에 들어가 있는 문자 벡터들은 이런 식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 단위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텍스트 벡터에 3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원소에 들어있는 각각의 문자열이 지금 단어 단위로 분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l 스프릿 함수는 결과를 저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벡터 형식으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은 onList 함수를 추가로 사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onList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 결과를 한 번 더 처리해 주게 되면은 벡터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저런 작업을 할 때는 그 중복되지 않은 단어를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단어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 유니크 함수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저렇게 출력된 단어 벡터에서 중복되지 않은 결과만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이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텍스트 처리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